집주인이 장사꾼의 모습을 본 게 틀림없었어요. 꾀보 장사꾼은 갈색 지붕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뛰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는 놈이 있어. 누가 그럼 더 여기가 더 똑똑한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버드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글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가? 근데 이제 뭐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는 사실 직장인들, 대학생들 글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타깃이라서 저도 한번 그냥 읽고 그냥 흘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한테 글쓰기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탄탄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서 봤는데 초등학생용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먼저는 사실 저희가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1순위에 두고 있고, 사실 독서의 중요성은 막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건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중학생 선배맘들을 만나면 항상 답답해하는 게,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수행평가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할 때 맨날 산출물 내는 게 뭐예요? 글쓰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만 그러냐? 대학교 가서도 맨날 레포트를 내고, 대학원에서 논문을 내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맨날 발표 자료 같은 것들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마존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보통 PT 문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PT 문서를 만들게 하지 않고 풀 버전의 글을 써서 그 문서를 이제 통과해야 기획안이 수락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풀 버전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게 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글쓰기만큼 사실은 인생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도 책을 이제 한 몇 년 동안 계속 읽으면서 또 책 요약 같은 걸 해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제가 글을 좀 빠르게 잘 쓰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걸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글쓰기 능력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은데,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도 변호사의 자질이 뭐냐?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업 기획안을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누군가를 설득하려 그러면 말도 중요하지만 글쓰기가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정답을 잘 못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약간 그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책에서는 하버드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저희 과자 중에 오레오 있잖아요. 그걸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레오 공식이 있어요. O는 이제 오피니언이에요. 그래서 의견. 그리고 R은 리즌, 이유. 그리고 E는 example, 예시.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O는 똑같이 오피니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론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라는 거를 딱 얘기를 하고, 그다음 본론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예를 들어봐. 그럼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처음에 주장했던 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레오 공식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면 4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쓰기를 하는 거죠. 되게 긴 글을 써야 하는데, 긴 글을 쓰기 전에 일단 아이한테 이제 4문장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맥킨지 아시죠? 컨설턴트 회사에서 누가 와서 그 친구의 문서를 되게 열심히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맥킨지 컨설턴트들이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글쓰기를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산 가지고 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그리고 하늘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었더라. 생각해보세요. 우산 가지고 가. 이건 주장이에요. 그리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이러면 그 이유,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먹구름이 잔뜩 끼었더라 하고 마지막에 다시 그러니까 너는 우산 가지고 가.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엄마 이거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이 안 되면 그냥 단칼에 딱 잘랐던 기억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최근에도 엄마 스마트폰 사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오피니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친구들이랑 제가 약속 시간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유가 되고 그래서 예시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예요. 예시를 드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친구랑 약속했는데 저만 이 핸드폰이 없어서 시계도 없고 그날 그래서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핸드폰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 앞서서는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한테 이 네 문장 글쓰기를 이 하버드생들이 하는 것처럼 가르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번 내가 질의를 던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앞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책을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걸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약하는 습관이 좀 몸에 배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도 매번 뭐 이슈를 던져주거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저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한테 든든한 약간 뒷받침이 되는 지침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이 제가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이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사실 읽기서가 아니라 워크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제목이 초등 네 문장 글쓰기 앞에 휘리릭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탈무드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요게 탈무드 편 말고 고사성어인가? 그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 딱 한 달 동안 요거 한 권을 떼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안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내용은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가지고 지혜서로 이용을 하잖아요.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제가 직접 읽어보고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아이들 수준에 이게 몇 학년이 봐야 되지? 그리고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봤더니 첫 번째는 필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필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천재들도 필사 독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장들을 다 읽은 다음에 가장 주요한 문장이 뭔지 처음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 문장이죠. 그 다음에는 질문을 던져요. 책을 읽고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고급 질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랍비는 아이의 집에 방문한 부자를 무엇에 비유했나요? 했더니 랍비는 정답을 쓰는 거예요. 읽은 내용을. 그리고 두 번째 생각 발견하는 문장을 쓰고 상상하는 문장을 써서 이걸 한 문장으로 네 문장을 했더니 이게 독서 감상문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딱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엑기스가 여기 딱 담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게 괜찮구나 하고 아이한테 시켜봤어요. 아이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좀 재밌다고 이거 먼저 해보겠다고 해서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했는데 좀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여기 보면 시장이 열리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 거지 했는데 여기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있어서 제가 정선 5일장을 아이들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면서 장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요걸 하고 짠 보면 여기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좀 중요한 문장 같은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고 여기 스토리 맵으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똑같이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좋다고 느낀 또 하나는 이게 원고지 형식이라는 거예요. 원고지 형식으로 하면 사실 띄어쓰기도 잘 되지만 한 칸에 이제 하나의 글자들을 맞춰가면서 글자 모양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하고 나면 질문이 3가지가 나오고 이 3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잘하면 아이한테 조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이게 그러면 이거 한 권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봤더니 딱 방학 때 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5주 분량이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5주. 이거 하고 나면 글에서 주제 찾는 거랑 실제 내용 정리가 굉장히 잘 되겠다. 하루에 4문장으로. 예, 그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은 이게 주차별로 되어 있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아이가 아까 뭐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거 먼저 했잖아요. 제목 보고 예, 하고, 요거 하고 체크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탈무드는 따로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어요. 토론을 해보려고. 근데 저도 엄두가 좀 안 났던 거는 탈무드서를 읽고 이제 얘기를 조금씩 풀어가는데 매번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탈무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브루타 1대1 토론하는 거는 좋다는 거는 이제 막 인지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이드를 제공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장점이 뒤에 아까 문장이 나왔잖아요. 여기 정답지에 똑같이 지문이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항상 책 하나를 들고 읽어주면 옆에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내서 읽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쭉 보면서 읽도록 하는데 여기 가이드가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서 정답은 사실 서술형 문장이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 좋은지 서술형 문장들은 예시가 어떤 것들인지 이게 좀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았지 하고 봤더니 사실 저자가 엄마더라고요. 선생님이자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가르치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에게 유대인처럼 사실 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아이랑 계속 좋은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좋은 답을 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발전적으로 글을 쓰면은 뭐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재가 일단 좋고 첫 번째 탈무드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문장 연습을 제가 주제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레오 공식으로 준다고 해도 이건 한두 번 하고 나면 또 이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 책에도 주제가 있기는 했어요. 이유 제시 이렇게 글쓰기 있죠. 저는 이 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논리적인 글쓰기. 여기 보면 여기 주제들도 있어요. 뭐 너가 요즘 뭐 싫어진 과목이 있니? 왜 그럴까? 그러면 뭐 아이가 처음에 4문장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계속 질문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뭐 너 학교 갈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가 좋을까? 이러면 아이가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봤더니 항상 왜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 사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실력도 엄청 늘겠죠. 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쵸.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은 사람 간의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다 말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서 남한테 뭔가 아웃풋으로 결과물 자기소개서를 쓰던 뭐를 하던 결국은 문장으로 글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2025년에 이제 거의 서술형으로 바뀔 거예요. 당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의미 있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머릿속에는 독서를 많이 하고 글쓰기를 어떻게 가이드 해주나 그게 저는 생각이 좀 깊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게 저는 이제 요거 끝나면 다음 방학에 고사성어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시리즈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게 나올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이게 워크북 형태로 정말 딱 지금 이용하면 좋겠기에 저희가 10권 정도라도 좀 어떻게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0분에게 이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좀 잡아주고 싶다. 그리고 초등 전학년이 이용이 가능한데 저는 1학년은 조금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2학년 정도 친구부터 해서 6학년까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3학년은 좀 무리 없이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방학 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저 이거 받고 싶어요. 아이 글쓰기가 너무 안 잡혀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10분께 이 책 보내드릴게요. 괜찮죠, 내용?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는 맞아.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글쓰기 필요하지. 근데 글쓰기를 고학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좀 하고 4문장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서 했다는 오레오 공식에 맞춰서
말도 좀 조리 있게 하고 글도 그렇게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네, 제가 이런 소스를 뭔가 찾고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영상을 찍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행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그 정보가 있으면 딱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문제집도 그렇고. 그래서 글쓰기를 한번 알려드렸고, 언제 또 독해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독해 문제집도 한번 찾아보고, 글쓰기는 그 이후에 또 버전업 되는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